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민경호입니다. 벌써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네요. 아직은 꽃 소식이 없지만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부쩍 올라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 세 번째 밤에서는 제가 진보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특별편도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우 있는 밤 네 번째 밤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4.10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우 있는 밤 네 번째 밤에서는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제 시작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다소 실론적인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의 본질과 진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엇보다 먼저 조국 혁신당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지요.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지민 비조라는 간명한 구호를 걸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주장을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 제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우 선명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독재 조기 종식도 그런 구호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지민 비조라는 구호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비례에 집중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실제로 비례를 통해 약 15% 내외의 지지로 10석 정도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석 정도의 의석을 얻는다면 일약 전국의 한 축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조국 혁신당에 대한 다양한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황운하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유력 정치인들, 문미옥, 박은정과 같이 역시 지난 정권 하에서 고위공직자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국 혁신당은 지난 시기 정권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집합체처럼 보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로 조국 혁신당이 시작되었지만 넓은 시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사람들 중에는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문영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김보엽 전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문영식과 김보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식 선배는 서울대 국사학과 7, 8학번으로 84년, 85년 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잘 모르실 텐데요. 84년, 85년 비합법 조직으로 당시 막스 레닌주의의 기초 아래서 운동을 급진적이고 전투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운동권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징역을 살고 나와서는 아프리카TV, 나우누리 등의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를 했고 이후에 민주당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혁신당에 가담해서 문영식 씨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인데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김보엽 씨의 경우에도 전 한겨레신문 기자였는데 진보적이고 전투적인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역시 문영식과 같이 조국 혁신당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 단순하게 조국, 황운하와 같은 이전 정권의 범법행위 관련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혁신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어떨까요? 보도에 따르면 주요 지지층은 호남과 4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을 불만을 갖고 있는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의 특징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지자들 중 보다 급진적인 분파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이재명 정치 세력의 대치가 고착되고 장기화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보다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정치 국면을 원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황운하 등이 시작했지만 이들을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반윤석열 세력 중에서 강경 급진파들이라는 거죠. 둘째,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 공천 국면에서 친위 공천을 저지하고 제어하고 민주당 전체의 합리성, 중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친명 공천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급진 강경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당의 외연을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비명 친문이 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친명 주도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현 민주당과 그 다음에 비명 친문이 이끄는 넓은 의미의 온건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급진 민주당으로 3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 민경우의 경우 있는 밤에서 민경우가 총선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힘은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범야권은 4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순 합이 국힘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지역구 차원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유효적절한 통합을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에는 새 불리함을 느낀 개혁신당이 다수의 출마자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국힘 우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범야권은 민주당, 그다음에 비명 친문 세력의 정치 세력, 이게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민주당 탈당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3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국힘의 우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비례는 어떨까요? 저는 비례에서는 국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위, 민주당의 비례위성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위, 조국혁신당이 3위가 될 듯합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 미래와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비례를 종합하면 민경우의 전망은 이번 선거판은 전체적으로 국힘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선 이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망대로 국힘의 승리로, 그러니까 국힘의 우위로 선거가 마무리되면 전국은 대파란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사실 총선 이전에는 강력한 반윤석열 분위기, 민주당 우위의 국회,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지연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총선에서 국힘의 우위로 선거가 끝날 경우 제가 말씀드린 위 세 가지 구도 모두가 이완되거나 약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것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또는 범야권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모두의 예상대로 혹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볼까요? 조국혁신당은 이 국면에서 선명하고 전투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총선 이후 조성된 국민 다수의 생각이나 입장과 상당한 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국힘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면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고단한 작업이 계속되겠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그 DNA로 인해서 김건희 구속이랄지 검찰 독재 청산과 같은 급진 구호를 내걸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총선 이후의 국민 정서와 맞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 혹시라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 민주당 우위의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은 앞장서서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행보를 할 것인데 이것이 정세를 대파란으로 몰고 가고 대다수의 국민 대중의 정서와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인 조국 혁신당의 세계관과 태도로 보면 그 상황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조국 혁신당은 운동권 성향이 강한 고학력 인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패착은 국민과 유리된 과격함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틀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민심과 바로 대면해야 합니다. 국힘이 승리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 전망이 맞다면 총선 이후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은 강경투쟁을 일삼다가 민심의 바다와 충돌하여 자초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어도 조국 혁신당의 각종 행사나 이벤트들은 상당한 열기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죠. 그의 지지자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민심과 유리된 소수 인텔리들의 관념적 급진성의 표현입니다. 민경우가 경우 있는 밤에서 예상컨대 조국 혁신당과 그의 지지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도태되고 결국은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3월의 두 번째 주에 보내드린 네 번째 경우 있는 밤 어떠셨나요? 그러고 보니 내일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군요. 누군가 일부러 만든 날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하는 경우 있는 밤이 스윗한 밤이 되어 쓸쓸하고 답답한 현실에 달콤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 다섯 번째 밤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우 있는 밤 네 번째 밤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